예, 6강 들어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합격자분들이 이제 올해도 계속 한 분 한 분씩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작년 시험 제가 볼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이해하셔야 돼. 그죠? 문제 같은 경우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이지 1번에 3번, 2번에 4번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와 그리고 문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가시면은 아무리 좀 복잡한 지문이 나와도 기본 지식을 갖추고 계시면은 문제 맞추시기가 어렵지 않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6강 들어갈게요. 교재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는 문의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 제 영상 있잖아요. 저의 영상에서 여기 요쪽에 더보기 요걸 누르시면 여기 교재 판매처가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요렇게 있네요. 요쪽에 여기 교보문고부터 해가지고 네이버 스토어까지 요렇게 있고, 그리고 요쪽에 카페 제가 달아놨거든요. 카페에는 저희 합격자분들이 그 후기들을 많이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합격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6강은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보시게 되면은 우리 소형 소화기랑 대형 소화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소형 소화기는 단위 1단위 이상이고 보행거리는 20m 이내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대형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A급 화재는 10단위 이상, B급 화재는 20단위 이상이고 보행거리는 30이에요. 30. 예,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소화기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보는 소화기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ABC 소화기입니다. ABC 소화기. A급, B급, C급에 다 쓸 수가 있어서 ABC 소화기라고 하는데 요거 약재, 요건 무조건 외워야지. 제일인산 암모늄, 요거는 무조건 외우시고 색깔은 다몽색을 띈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되고, 압축식 지시 압력계가 붙어 있고, 예전엔 가압식이라고 있었대요. 요게 가압식도 있고 축압식도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는 모든 소화기들은 축압식입니다. 요거 축압식만 알아두시면 돼요. 축압식 압력 지시계는 0.7에서 0.98 메가파스칼이다. 요거는 질식 억제 소화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액화탄산가스를 쓰고, 요거 중요하죠. BC급을 쓰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유류 전기겠죠. B급이 유류, C급이 전기니까 오케이. 그리고 질식 및 냉각 소화를 한다. 예. 할로겐 화합물 같은 것들은 할론 1211, 요게 이제 그 화학식인데 요거 할론 1211, 할론 240이 요게 이제 화학식이 조금씩 틀리대요. 여기 할론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적응 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BC급에 쓰는데 질식, 부촉맥, 억제 소화 등이 있답니다. 예, BC급이면 이산화탄소랑 겹치는 거죠. 그죠? 이산화탄소 소화기랑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화기의 능력 단위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요게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그죠? 소형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1단위 이상. 그죠? 그리고 대형 소화기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대형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운반할 수 있는 바퀴가 달린 것, 아무리 커도 사람들이 운반할 수 없으면 소화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이거는 자동화 탐지 설비나 뭐 이렇게 뭐 스프링클러 이런 시설로 들어가지 사람들이 옮길 수는 있어야 됩니다. 예, 바퀴가 설치되어 있으며 A급 같은 경우에는 10단위 이상, B급 같은 경우에는 20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말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압력지시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이건 너무 쉽죠, 사실은. 이거 구분하기가. 이 압력지시계가 정상으로 있어야 되죠. 그죠? 요 같은 경우는 압력이 낮은 상태. 이건 부적합한 거고, 요거는 압력이 높은 상태. 요 같은 경우도 부족한 겁니다. 이제 요 소화기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어디에만 쓰인다 그랬어? 지금 현재는 축압식에만 있다. 축압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131번 문제. 요거 저희 부동산에 있는 소화기입니다. 사족으로. 예, 요거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 지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거 정상으로 되어 있지. 요거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상입니다. 요거 정상이고, 제조연월일 같은 경우에는 2009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시계가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라는 부분하고 소화기에 내용 연수가 적절합니까? 라는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씩 봅시다. 우리는 지금 요거 한눈에 봐도 딱 정상이죠. 정상 맞죠? 내용 연수는 우리가 10년으로 알고 있죠? 10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물에 더하기 빼기 해보면 이거 10년 넘어가잖아. 15년 정도 되네. 14년, 15년, 10년이 넘어가잖아요. 우리 현재가 2024년 1월이라고 했을 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압력은 정상이고 내용 연수는 초과되었다. 이렇게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ABC 분말 소화기 나오면은 요거랑 요거 나와야 되겠죠? 예, 제일인산 암모늄, 제일인산 암모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일인산 암모늄의 대표적인 그 소화 효과는 질식하고 억제입니다. 냉각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물이지, 물하고 또 하나 이산화탄소 소화기 요겁니다. 제일인산 암모늄은 질식 억제 소화를 한다. 예. 133번 한번 풀어보시고 요건 쉬우니까 134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별표해 놓으십시오. 별표. 요거는 7강 제 설명 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5번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전체적으로 묻고 있어요. 대형과 소형을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대형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30m 맞죠. 그리고 소형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20m가 맞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 골라야 되니까 우리는 소화기는 1.5m 이하에 있어야 되겠죠. 어린이나 뭐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불이 났을 때 쓸 수 있게 요것도 맞고, 그죠? 그럼 요거 답이 아니네.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건 맞죠, 소화기에. 근데 가압식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요거 추갑식 소화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소화기입니다. 요거는 1번, 2번, 3번을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셔라 라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다음 거 136번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예, 137번 문제 뭐 지문이 깁니다. 그죠? 요거 옳은 것 고르는 건데 이게 옳은 것 고르는 게 더 힘들어. 예, 하나하나씩 보시죠. 자, 여기에서 각층마다 설치되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숫자부터 봅시다. 소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25m입니까? 요거 20m죠. 그래서 아닌 거야, 답이. 1번 틀렸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압축식 소화기에는, 추갑식 소화기에는 소화약제와 질소가스가 충전되어 있으면 요 얘기 맞는 것 같아. 근데 지시 압력계의 정상 범위는 0.17부터 0.7메가파스칼입니까? 요거 옥내 소화전에 요건데 요거 그 추갑식 같은 경우 0.7에서 얼마예요? 0.98이죠. 메가파스칼.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소화기의 내용연수 물었는데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요거 맞네.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 또는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요 얘기는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능력 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그죠? 간이 소화의 연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요거 맞는 것 같은데 간이 소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단위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틀립니다. 예, 요거 1, 2, 4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시라고 문제를 내본 거고, 예, 138번 같은 경우에는 빨리 찍고 넘어갑시다. 우리 요거 정답 어떻게 됩니까? A10, B20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다음 거 요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A, B, C 나왔다 그럼 1번입니다. 그죠? 제일인산 암모늄. 예, 다음 거. 이 문제는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우리가 딱 보시게 되면은 약제 나왔다 그러면 제거는 무조건 아니야. 제거는 무조건 아니라고. 그리고 냉각 효과, 요거 이산화탄소의 찬성질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로 질식시키겠지. 그럼 3번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부촉매 억제 효과가 있다는데 억제 효과는 들어가지 않아요. 질식은 맞아요. 그래서 140번에는 3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요 문제 보시게 되면은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일 때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 고르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우십시오. 판, 운, 숙. 판운숙이라고. 판매시설, 왜 판운숙이라고 왜 했냐면은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되죠.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판운숙. 그래서 정답이 위락시설입니다. 요거는 위락시설은 30제곱미터마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운숙은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외우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판운숙. 요거 이제 142번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 이거.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우리가 단서를 줬어요. 우리 아까 판운숙이라 그랬지. 판운숙,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잖아. 요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
100제곱미터마다 설치해야 된다 그랬지? 그죠? 1단위를. 그러면은 10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를 나누면은 개수가 나오죠. 100분의 1000는 얼마야? 열이 나오잖아. 12. 10에서 1단위마다 설치를 원래 해줘야 되는데 2단위 분말 소화기를 설치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요거를 반으로 나눕니다. 2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5개 이렇게 나온다고. 요거 이해하시겠어? 요게 만약에 1단위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1단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10개예요. 왜냐? 1단위 소화기를 근린생활시설에는 100제곱미터마다 설치를 해야 되니 10개가 되나 2단위를 설치한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해주면 5개가 됩니다. 5개.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실게요. 또 비슷해. 자, 이것도 판운송 문제입니다. 업무시설도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판매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업무시설에서 판운송 문제야 이것도. 이거면은 업무시설 나왔다 그럼 100제곱미터죠. 그죠? 근데 여기 단서가 붙었어. 내화구조에 불연제이다. 그럼 요게 어떻게 늘어나냐면은 요게 200제곱미터로 완화됩니다. 설치가. 그럼 해봅시다. 1700 분의 200. 요거 1700 나누기 200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는 요거 지워지겠죠. 28에 16 그죠? 28에 16이지. 29, 18. 29, 18 안 되죠. 8.xx 나오겠네. 그죠? 근데 그 소방안전관리자의 보조자 선임 빼고는 요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요거 무조건 올려주는 거야. 한 대라도 더 설치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능력단이 9만큼 충족되어야 한다. 요렇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144번 문제는 그래도 좀 복잡한 게 2번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하나 봅시다. 판운수 근린생활시설이죠. 그리고 내화구조로 되어 있대. 근린생활시설은 1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설치해 주라고 그랬지. 그죠? 근데 내화구조로 되어 있으면 요게 200으로 늘어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냐? 2500에서 나누기 200. 요거 대강 계산해 보시면 12.5 나올 거예요. 그죠? 12.5. 12.5에서 그러면은 하나 올려줘야 되잖아. 소화기는 무조건 올리라 그랬죠? 13 나오네 원래는. 13인데 3단위를 설치한다 그랬죠. 3단위. 13 나누기 3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됩니다. 3, 4, 12, 4xx 나오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 올리라 그랬지. 5개네.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2번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2번. 올려. 반올림은 올려라. 예. 이 어떤 소수점이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소화기는 올려준다. 모든 것들은 올려줍니다. 단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할 때만 빼고, 그죠?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얘 또 판운송 문제인데, 이거 뭐 계산 문제, 판운송 문제 이제 자신 있어. 난 이제 안 어려워. 예. 자신 있으시죠? 예. 갑니다.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래.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판운숙이네? 내화구조로 되어 있대. 그러면은 곱하기 2가 되고 여기는 100이 되죠. 판운숙시가 100만원 달랍니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판운숙은 100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2단위를 설치한대. 단서 다 나왔어. 그러면은 1000에서 200을 나눕니다. 왜? 원래는 100을 나눠줘야 되는데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 이거 소화기를 몇 개를 설치해줘야 되는지. 근데 내화구조로 되어 있으니 더 완화돼서 200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1000에서 나누기 200을 해줍니다. 그럼 5개 나오겠네? 5개에서 여기서 끝이 아니야. 두 번째, 1단위 소화기를 설치해 줬을 때는 5개가 맞는데 2단위 소화기를 설치해 준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서 5개에서 반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나오냐? 이렇게 해주면은 2.5개가 나온다는 건 여기까지 아셨지? 근데 2.5개에서 우리는 요 소수점을 올리라 그랬습니까? 내리라 그랬습니까? 요거는 무조건 올리라 그랬죠. 올려줘. 그래서 3개가 됩니다. 3개. 3개를 설치해 줘야 되는 거야. 3개. 예. 요거 이해하셨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아, 글씨 참 못 쓴다. 예. 요건 이해하셨죠? 예. 다음 걸로 갑니다. 자, 이제 누구든 파는 속 문제는 안 틀리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판매, 운수, 숙박업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100제곱미터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 곱하기 200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그리고 단위 소화기별로 나눠주시면 되고. 자, 이제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로 들어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방수압 같은 경우도 알아두셔야 되고, 방수량도 아셔야 돼. 방수량 같은 경우에는 분당 130리터가 나가는 게 방수하는 게 이제 옥내 소화전이고,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350리터를 방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수압 같은 경우에는 0.17에서 0.7, 0.25에서 0.7, 옥내, 옥외 무조건. 옥외니까 밖에 있으니까 좀 더 커야 돼, 값이. 그죠? 옥내보다는. 그죠? 그런 다음에 방수압 측정계는 피토 게이지를 쓰고, 그죠? 옥내 소화전 요렇게 보시면 되고, 스프링클러 하나 봅시다. 스프링클러는 0.1에서 1.2입니다. 0.1에서 1.2입니다. 예,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 레인지가 좀 크죠?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고, 0.1에서 1.2 요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30층 미만은 요 20분의 2.6 세제곱미터가 갖춰주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20분 동안. 그리고 요거는 40분의 5.2, 60분의 7.8입니다. 이렇게 수원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평균 거리는 25m 이하 수평거리, 그 다음에 40m 이하. 방수 시간은 3분. 방사 거리는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8m 이상. 그리고 바닥 높이 1.5m 이하에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호수 구경은 40제곱미터, 40mm, 그리고 호수 릴은 25ml고, 옥외 소화전 같은 경우가 65입니다. 요게 호수 구경이. 예. 옥내 소화전 설비에 있어서 그 방수압을 측정, 즉 압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요 피토 게이지입니다. 요게 관창이잖아, 관창. 요게 호수 끝에 붙어 있는 거, 물이 방사되는 거라고. 이게 방사되는 거에 요 끝에 요렇게 해서 측정을 해서 요 압력값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거지. 요렇게 해서 우리는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또 문제로서 잡아 볼게요. 146번 같은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최저 운전 시 수온 상승이 포인트입니다.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 뭡니까? 요거 순환배관입니다. 순환배관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14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 점검 시 요거 옥내 옥외 무조건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법정 기준 압력보다 0.1 메가파스칼 높게 나왔대요. 그러면은 요게 측정된 압력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옥내 소화전의 압력을 일단 하셔야지. 0.17에서 0.7이죠. 근데 최소가 0.17이잖아. 근데 0.1 높게 나왔대. 0.17 플러스 0.1이겠네?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요거네, 뭐. 요건 산수도 아니지, 뭘. 예.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예. 옥내 소화전의 압력 범위를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포인트입니다. 0.17에서 0.7입니다. 그죠? 다음 거. 자, 옥내 소화전에 있어서 요거 그 방수압 측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어. 1번 같은 경우에는 직사형 관창을 사용하고 관창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된다. 반드시 직사형 관창. 요거 만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 방수압력 측정계는 동상 주수 상태에서 비스듬하게, 아니지. 예, 이거 비스듬하게 아니라 요거는 직각으로 합니다. 직각. 그래서 정답이 요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고, 그리고 초기 방수 시 물에 이거 압력제를 했는데 이물질 완전히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기 완전히 제거해야 되겠죠. 요거 만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 직각 상태로 하는데 요게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2분의 D만큼의 거리에서 측정을 해준 겁니다. 요 D는 요 그 관창의 지름입니다. 지름의 절반.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붙여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도 알고 가시고. 예, 이런 문제만 나와주면 땡큐한데 이거 그림 찾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요거는 옥내소화전 겁니다. 예, 관창이. 그리고 피토게이지 아까 전에 모양 나왔잖아요. 피토게이지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요건 이제 그림 문제입니다. 그림 문제인데 요거 옥내소화전에 있어서 방수압력 시험에서 옳은 거예요. 요 끝에 있잖아요. 끝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 끝이 2분의 D만큼. D는 여기 요 끝이잖아요. 여기 끝에 지름입니다. 요 끝에 관창 끝에 지름의 절반. 그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요 4번을 고르시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되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있잖아요. 여기 끝, 여기 끝. 여기에서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은 요렇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림은. 요건 이해하셨지? 다음 거. 자, 옥내소화전의 수원의 종류에 대해서 물었는데 요게 아닌 거 고르는 거예요. 그죠? 지하수조 맞죠? 압력수조 맞죠? 고가수조. 위에 있는 거는 고가수조죠. 위에. 이 건물 위나 이렇게 높이 올라 있는 것. 맨홀은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옥외소화전에 있어서 묻고 있어요. 옥외소화전의 방수압과 방수량. 요걸 알아야 되는데 방수압의 최소랑 그리고 방수량이래. 방수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50이라고 우리가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350. 그러면은 1번, 4번은 아니네요. 그죠? 그리고 압력, 방수압은 옥외는 옥내보다 크다. 0.25에서 0.7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요거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방수압과 그 다음에 방수량 요거는 필수적으로 암기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도 묻지 마십시오. 예, 요렇게 잡고 가시면 되고 153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묻고 있어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옥외소화전이 포인트고 그 다음에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의 호수 적결부까지 수평거리가 맞겠죠? 수평거리. 그럼 보행거리는 이건 말이 안 되고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돼야 되겠죠?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되고 가깝게 40m보다 가깝게 설치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65mm인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요게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하나만 더 체크. 옥내 같은 경우에는 옥내는 어떻게 됩니까? 옥내는 수평거리 25m 이하인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경은 40mm인 것으로 한다. 그러면은 옥외, 옥내 다 두 개가 정리가 됐죠. 지금 옥외만 물었지만 그죠? 요렇게 해서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154번 같은 경우에 이제 봅시다. 옥내소화전 얘기 나왔어요. 옥내.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에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니까 소화전 함의 두께는 1.5mm 이상이고 뭐 두껍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튼튼하게. 그리고 강판 두께는 요렇게 한대 4mm 이상으로 한대.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요거 맞는 것 같으니까 요거 정답 아닐 거고. 근데 명확한 걸 찾아야 되잖아. 방수 압력은 0.7 이상이고,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요거 0.17에서 0.7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방수구는 1.5m 이하로 설치해야 되는 거 맞죠? 수평거리는 25m 이하 맞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요거 잡고 가셔야 되죠. 자, 옥내소화전에 대한 점검 내용 중 옳지 않은 거라 그랬어요. 수원은 항상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요 얘기 맞는 얘기겠죠. 수원은 항시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지. 그럼 정답이 아니겠네. 위치 표시 등은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아이고 에너지 전략이랑 소방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고. 그리고 소화전함이나 펌프 주위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호수는 화재 시 신속한 소화 활동을 위하여 잘 접어서 보관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되고, 이 문제는 옥내소화전의 배치를 묻고 있어요. 옥내소화전이야. 배치에 적합한 곳을 고르래. 그러면은 보행거리는 일단 아니라 그랬지. 보행거리 말이 안 되고 수평거리 둘 중에 하나 25, 40.
3번이죠. 수평거리 40은 요건 뭐야? 요게 5? 왜? 이건 5개 소화전입니다. 요건 4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5개 또 나왔어. 강조. 요거 수평거리 40m 이하.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옥내죠. 옥내 소화전. 요렇게 보시면 되고 158번하고 159번은 그냥 통합으로 한번 보십시오. 통합으로. 요거는 여러분들 강습 교재에도 있는 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그냥 최소 나왔어요. 저수량 최소가 나왔어. 최소. 소방안전관리자에서는 최소 나오면 뭐냐? 5.2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5.2. 그냥 5.2야 답이. 예. 요거 뭐 3층부터 6층까지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근데 최소 저수량 나왔다 5.2라고. 예. 최소 저수량.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층 미만의 건물에서입니다. 30층 미만에서. 30층 미만의 건물에서는 최소 저수량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는 5.2 세제곱미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160번 같은 경우는 쉽죠? 예. 2분의 D만큼입니다. 2분의 D만큼. D는 뭐야? 관의 지름입니다. 그만큼 가깝게 측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6강도 이렇게 끝나네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의 압력,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방수량, 이거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 위에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눈에 익혀두십시오. 그리고 문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안 까먹으실 겁니다. 안 잊어버리실 거야. 예. 그리고 오늘 판운숙 문제. 요거는 계산 아닌 계산인데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은 뭐다? 100제곱미터다. 그죠? 100제곱미터인데 요게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곱하기 2, 200제곱미터마다 소화기를 설치해 준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올림을 해준다. 소화기의 설치. 요 부분만 잡고 가시면은 6강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 6강 마치겠습니다.